네, 2024년 4월 9일 이정훈입니다. 총선을 하루 앞둔 날 오후입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이번 총선에서 사라진 정치인 하나를 떠올립니다. 누구냐? 이준석입니다. 개혁신당을 만들 때까지는 굉장히 많이 오르내렸는데 막상 선거가 시작되니까 이준석 이름은 거의 찾기 어려웠고 뉴스에서 배제됐습니다. 어쩌면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준석은 상당히 잊혀진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염을 토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재명은 언론에 점점 덜 나오는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국, 범야권, 범민주당 세력 200석이 필요하다. 200석을 거둘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조국도 어쩌면 사라져가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인샬라라는 말을 아십니까? 무슬림들, 아랍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신의 뜻대로. 세상 일은 인력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말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저쪽에서는 반대로 내가 믿었던 사람이 허물고 있었으면은 안 되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신의 장난 같기도 해요. 내 뜻과 관계없이 신의 뜻대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게 인샬라입니다. 22대 총선의 인샬라는 무엇일까? 저는 시끄럽던 정치인 이준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는 게 인샬라, 22대 총선의 인샬라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조국도 그 뒤를 이어서 사라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이번 총선의 인샬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오전 10시 16분 이재명 씨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날 이 법정에서는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배임 뇌물 사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를 출석시켜서 증인신문이 주로 이루어졌던 재판인데 이 재판에 이재명도 불려나갔습니다. 근데 그는 이 법원 앞에 가서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꼭 투표를 해서 국민을 배신한 정치 세력이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달라라고 그랬습니다. 즉 여당이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째 겪는 억울함과 부당함 저 하나로도 부족해서 안에까지 끌어들인 정치 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왜? 아니 김혜경 씨 건 법화 비리를 왜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러고 자기가 겪는 억울함과 부당함 이건 왜 말 안 해? 바로 이것 때문에 본인이 지금 재판에 나오게 된 건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면서 자기 문제는 넘어가 놓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무역 흑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 수지 적자 국가로 전락했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무역 수지가 적군요. 이렇게 된 거는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철수를 하고 있죠. 철수를 거의 다 했죠.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이 이제 역전되면서 적자가 커졌고 반대로 북한은 이재명이가 이끄는 민주당이 특히 그렇죠. 지금 러시아한테 무기를 열심히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요. 무역 수지가 좋을 거예요. 흑자일 거야 합니다. 지금 북한은 무기 공급 때문에 2016년 이후 최대 호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권은 우리가 훨씬 많아도 수출해서 수입을 뺐을 때 남는 그 흑자나 적자 따졌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적을 수도 있어요. 북한보다 못한 무역 수지 적자 국가로 전락했다. 그러나 세계 10대 경제 강국주의는 거의 유지하고 있는데 요건 건너뛰고 요것만 강조합니다. 그럼 내 이재명한테 묻고 싶어. 너
너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수출하는 거 찬성해? 어? 바나나, 사과, 감자값 같이 1등을 기록하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은행이자는 2, 3배 가까이 올랐다. 네, 은행이자는 많이 올랐습니다. 은행이자를 낮춰버리면 돈이 풀려고 또 문제가 되니까 올랐습니다. 그건 맞아요. 물가도 오른 거 맞습니다.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는다. 아니, 이재명이 정적이라서 잡는 게 아니라 잡범이라서, 그리고 범죄 혐의가 너무 많아서. 아니, 그 버카 가지고 초밥 사 먹고 제수용품 사고 그거 잡아야지. 반대 세력? 대한민국 반대하는 놈은 잡아야지. 윤미향이 이런 것들은 잡아 넣어야죠. 총선을 겨냥해 사기성 정책을 남발해 분명한 불법 관권 선거를 하고 있다. 총선을 겨냥해 사기성 정책이 의대 정원 증가인가? 이거는 여당의 득인지 실인지 잘 모릅니다, 아직. 각자 생각이 달라요. 관권 선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언급하며 오직 은폐만 혈안이 된 비정황이 이를 데 없는 정권. 최수근 상병 사건은요, 그 최수병이 숨진 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팩트는 정확하니까 그거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책임을 누구한테까지 물을 것이냐? 자, 어느 조직에서, 어느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직원이 숨졌어요. 그러면 그 주위 라인에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냐? 사장까지 물을 것이냐? 아니면 현장에서 그 직원을 주의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한테까지 물을 것이냐? 그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해야 됩니다. 문재인 때 바꿔놓은 법 때문에 과거의 헌병, 지금의 군사경찰이 하지 못합니다. 근데 군사경찰이 먼저 수사를 해서 자기네 수사한 거를 경찰에 넘겨주는 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부분에서 박종훈 군사경찰, 해병대 경찰 책임자는 사단장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였고, 야, 그건 너무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빼라. 근데 이제 그때 조금 혼선이 있었어요. 그 차이입니다. 뭐가 은폐야, 은폐. 아니, 이재명이 변호사였으면은 사실은 제대로 얘기해야지. 이 김준혁이처럼 새빨간 거짓말로 역사를 조작하는 중앙대학교 후배라고 그런 자를 공천을 하더니 자기도 이렇게 팩트를 왜곡하고 선동화하는 자가 됐나? 그러면서 입틀막, 칼틀막도 모자라 파틀막까지 일삼는다 그랬습니다. 입틀막은 카이스트 졸업식 때 한 그 좌파 정당에 있는 졸업생이 뭐 어쩌고 저쩌고 R&D 예산 왜 줄였냐 그랬더니 경호원들이 그를 끌고 나가면서 입을 막은 걸 가지고 입을 틀어 막았다. 입틀막이고, 칼틀막은 황상무 사회수석이 노태우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정보사 한 개 여단이 저 우이동에 있었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중앙일보 모 사회부장이 논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칼로 넓적다리를 찌른 사건이죠. 그걸 이제 칼로 틀어막았다라고, 그걸 황상무 수석이 이야기하면서, MBC도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면서 옛날엔 이랬다, 뭐 어쩌고저쩌고 다른 설명을 했는데, 다른 언론은 그거 갖고 아무 문제를 제기는 안 하는데 MBC만 협박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같이 있었던 언론들이 가만히 있느냐, 진짜 황상무가 협박을 한 건지 아니면 사례 설명으로 한 건지, MBC만 그냥 떠들고 있고 그 바람에 황상무 씨는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칼이 회칼이라고 하면서 칼로 틀어막으려고 했다. 이건 노태우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칼틀막. 실은 내가 보기에는 칼틀막은 차라리 부산 가고도 짓는데 공항 짓는데 이재명 씨 갔을 때 칼침 맞았었죠. 난 그건 줄 알았어. 그 사건은 이재명이 잘 얘기 안 해요. 저는 그 사건에서 그 범인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만들었는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못 뿌리겠습니다. 그게 뿌렸으면은 오히려 이재명은 불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안 해. 거론 안 해. 그리고 부산대학에서 헬기 타오고 서울대병원 온 것도 얘기는 안 해. 그리고 황상무 수석이 한 칼틀막을, 무슨 칼틀막이야. 말 만들어 떠들. 그 파틀막은 뭐냐. 대파값 올라갔는데 그 값 내려서 왜 내려갔냐 그러니까 파로 입을 틀어막는다 하면서 파틀막. 말을 장난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대파소동 어쩌고 해서 이번 선거에서 보수 세력을 대파하자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게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잘 풀고 있죠. 경제는 참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차츰 좀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는데 참 어려워요. 이건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도 못할 겁니다. 경제 살리는 건. 근데 안보 살리는 거는 정말 윤석열이니까 단박에 살려냈습니다. 이건 이재명은 죽었다 깨도 못해. 그 돈 뿌려서 뭐 돈 나눠줘서 해갖고 우리나라 재정 엉망 만들고 세금만 늘리는 거 그건 할 수 있겠지. 그거 갖고 경제가 일어나는 게 소득 주도 성장인데 그걸 하는 게 정당하다는 거를 이렇게 우회해서 이재명은 떠들고 있습니다. 아니 법원에 재판받으라고 한 주제에 자기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달라라면서 내일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해달라. 아주 법원 앞에서 유세를 잘했습니다. 이 법원도요. 영어로는 거트라 그러는데 이 배짱이 좀 있어야지. 조용히 해 인마 이래야지. 왜 여기서 떠들어? 이게 선거운동장이야? 대법원장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와서 입을 나불대고 있어? 야단을 쳐야지. 너 떠드는 유세장 가서 얘기해. 여긴 재판 받으러 왔으면은 우리 여기 니 떠드는 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그게 상권 분립입니다. 이렇게 막 팩트를 김준혁처럼 조작해서 떠드는 이재명을 좀 안 보는 계기가 없을까? 저는 이번 총선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심이 가는 사람이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민주당이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낸 공영훈 씨를 내세웠어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9%포인트 차이로 공영훈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씨는 어제인 8일 SNS에다가 아주 초접전이다.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초접전이다. 투표하러 나오는 쪽이 이긴다. 투표 좀 많이 해달라. 그리고 역전했다는 게 다음날 신문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얘기 참 오랜만에 들었죠. 이준석이 처음에 이낙연 씨를 완전히 한 번에 탁 날려버리면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 5명인가 6명 거느렸기 때문에 정당 보조금도 받고 참 머리 좋구나. 그때까지는 이낙연 씨가 뭐 보수를 공격하고 제법 떠들었는데 막상 선거가 시작되니까 자기 선거구에서 이기는 것. 그때는 뭐 굉장히 공영훈하고 차이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사라지더라고. 이게 여당을 헐뜯을 때는 기사가 되는데 자기 살기 바쁘니까 이제 언론도 관심을 안 갖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번에 만약 국회의원이 당선된다면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겠죠. 근데 이번에 떨어진다면 그건 뭐 빠이빠이죠. 빠이빠이죠. 똑같이 개항을 해서 원희룡 씨가 이재명을 이겨버리면 이재명은 당대표직은 당분간 하더라도 빠이빠이입니다. 조국은 아마 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대법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것도 빠이빠이예요.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을 참 제가 아까 인샬라를 얘기했는데 사람이 가서 딱 잡아서 하게 되면은 이재명처럼 저렇게 저항을 하잖아요. 사람이 잡아대면 자꾸 반항을 합니다. 근데 선거의 형태로 해서 이재명이 지거나 이준석이 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아웃되죠. 그 다음에 법으로 어떻게 재단을 하든 간에 그때는 찍소리는 하겠지만 별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샬라라는 말을 아랍 사람들은 신의 뜻대로 기차역에 갔어. 왜 기차가 언제 오지? 안 와. 언제 와? 그러면 뭐 설명 잘 안 되면 신의 뜻대로 신이 정해주겠지 하고 하기도 하고요. 내가 뭘 기대했어. 근데 내가 기대한 대로 안 이루어져. 그때도 인샬라라 그래요. 뭐야? 그건 네 생각이고 또 신은 신대로 생각이 있어서 너를 지게 만든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금 범야권, 범민주당은 200석을 얻자라고 하고 범여권은 과반석을 얻자라는 게 차이가 나죠. 그만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계열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유리했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투표해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만약 그렇게 해서 민주당 계열이 이긴다. 그것도 신의 뜻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끄러운 이재명, 조국을 또 다른 방법으로 제거할지 아니면 그들이 권력을 쥐게 해서 우리를 더 고통과 혼란에 빠뜨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우각성하게 할지 그건 신의 뜻이죠. 반대로 이번 선거에서
가볍게 날려버릴 수, 그것도 신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22대 총선의 인샬라가 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 인샬라는 누가 결정하느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유권자들이 5천만 중에 한 명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것들이 모이면은 그게 인샬라가 됩니다. 저는 진짜 신이 있다면 이준석 지금 거의 사라졌죠. 그것처럼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뭔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더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과 조국이 승리하도록 한다면 그 또한 더 당해야 정신 차리는 것. 그것 또한 인샬라가 되겠죠. 22대 총선의 인샬라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십니다. 감사합니다.